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11월 16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우리 김 선생님도 잘 지내셨고요? 되게 잘 있습니다. 우리 남 선생님도 잘 지내셨고요. 잘 있습니다. 예. 근데 반갑습니다. 저한테 잘 있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아, 예, 윤소장님 잘 계십니까? 예, 저야 예전에 이렇게 뵈면 잘 있는 거지 뭐.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US100TV.com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여기를 많이 좀 시청 좀 해주십시오. 아, 예, 많이 시청 바랍니다. 글쎄, 우리가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해서, 그게 참,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런 채널이다. 뭐 채널, 이런 방송이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는. 예. 내가 오늘은 자동차, 이제 얼마나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필요합니까? 발이죠. 예? 그렇죠. 근데 자동차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불구가 되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5,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기름값 올라가기 전에는 미국 차가 전부 이 합판이나 이런 철이에요, 철. 예. 탱크. 예, 아무리 그렇죠. 부딪혀도 조금 찌그러지고 말던 차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엔진도 커가지고 기름만 들이먹었지만 소리가 나지만 스피드가 그렇게 많이 안 났다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금은 그 바디 자체가요. 깡통, 엄청 깡통. 가벼워. 깡통 정도도 아니야. 그냥 이거 보면 뭐 찌그러져. 실 같은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플라스틱. 플라스틱 뭐 이런 예,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엔진은 또 적으면 적어질수록 고성능이 돼 이게. 예? 그러니까 옛날엔 6, 70마일 달려도 아주 소리도 시끄럽고 아주 빨리 달리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8, 90마일을 달려도 달린 것 같지도 않아. 그렇죠. 그거 왜 그러냐?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거든. 그렇죠. 기름 쫓겨먹게 만들려고. 예? 예. 기름 쫓겨먹고 뭐 연비가 얼마니 뭐 맨날 그러잖아요. 광고에도 그렇죠. 내고. 네. 예? 예. 그런데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이게 80마일을 달리고 뭐 이래도 이걸 몰라요. 자기는 더 안전한 것 같거든. 그런데 하이스피드로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옛날 차 같으면 조금 병신만 됐을 텐데 이제는 지금 차는 사망 몇 명, 뭐 부상 몇 명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예. 그러면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기름도 적게 들어서 좋고 엔진 쌩쌩 잘 나가니 좋고 그 좋은 것만 따지지 말고 그렇죠. 내가 조심해야 될 것도 생각을 항상 두고 살아야 돼. 그리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첫째, 이 자동차라는 건 말이에요. 항상 위험에 대비를 해야 돼. 우리가 흔한 예로 사거리에서 어느 차는 신호가 났으니까 갔고 또 어느 차는 신호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오고 그래서 사고 나잖아요. 나죠. 그러면 사고 났을 때 어떤 차가 더 많이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호 파란불 나왔기 때문에 간 차가 잘못이라고 더 많다고 그런다고. 예? 또 뭐 시간차는 있겠지만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게 돼서 확실한 저점은 못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항상 지켜야 되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만 내고 가야 돼.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뉴욕법이 바뀌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로컬에서는 25마일. 예, 25마일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시야 앞에 가는 차를 언제든지 저 차가 그 앞에서 무슨 이상한 그 위험이 닥쳐가지고 배낭간에 섰다. 배낭간에 선 사람이 튀어나왔다. 예. 이랬을 때를 대비하는 속도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이웨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큰 차 뒤에는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시야를 가리니까. 네, 예? 맞아요. 시야를 가리면 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운신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항상 하이웨이나 이런 데 갈 때는 그런 차 뒤 따라다니면 안 돼. 승용차는 승용차 뒤 따라다니고 내가 적어도 앞에 차까지도 보여야 된다는 시야에 거죠. 보여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100마일로 가든 200마일로 가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5마일로 가다도
태양간에 애가 태어나왔다, 개가 태어나왔다 하면 감당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를 항상 대비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거 보고 방어 운전이라고 그러죠. 방어 운전이고. 얼마 전에 제가 사고를 타고 가는데 네. 앞에 있는 친구가 엄청나게 빨리 앞에 있는 차를 쫓아가서 그 거리가 아주 네. 가까웠어요. 근데 제가 바로 그 뒤를 쫓아가고 있었는데 60마일로 달리다가 커브길에서 갑자기 차들이 섰어요. 그래서 그 차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다행히 우리가 서드 레인에 있었는데 네. 퍼스트 레인이었나 보네요. 세컨드 레인이 비어서 이 친구가 세컨드 레인으로 팍 하고 튀어가는데 불과 1세컨이지. 그리고서 바퀴에서 타는 냄새가 엄청나게 났는데도 우리는 그만큼 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했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가니까 럭키. 예. 그렇지. 그러니까 차 아무 문제가 사고라는 없었는데, 거는 예.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원 순간. 예, 그 사람은 참 럭키했어요. 옆에 레인이 비어있기 때문에 옆에 레인으로 바로 틀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았고. 내가 지금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 바짝 붙잖아요. 그럴 때는 비상등 라이트를 켜줘. 그렇죠. 나는 갈 수 없으니까 혼자 네가 돌아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해라. 비상등 라이트를 켜주면은 답답한 놈이 돌아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책 없이 예. 크게 달릴 필요가 없어. 뒤에 쫓아온다고. 그렇죠. 오케이,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예. 한국에서요. 예. 하이웨이 이렇게 가다가 속도가 낮아지잖아요. 속도가 줄어들면은 차들이 전부 이 비상등을 켜. 그 왜냐? 와서 뒤리가 받치면은 자기도 손해거든. 그렇죠. 다치고 뭐 이러니까. 네, 네? 네. 그게 한국이 참 잘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미리 아주 봐도한단 말이야. 이게 뒤에 오는 놈이. 예. 그럴 때는 뻔뻔뻔뻔 너 가려면 가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돌아서 가. 근데 여기 지금 요 프라싱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운전면허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네. 쉬운 말로 아사리판이에요. 메인스트리트에 가면 그냥 빵빵빵빵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운전 매너를 잘하면 편하게. 그리고 운전할 때는 열을 안 내야 돼. 어떤 분들이 부부가 타면 많이 싸워요. 운전하면서. 그게 최고의 안 되는 거지. 문제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책임질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거. 예, 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좀 있으면 이제 눈 오겠는데 그렇죠. 더 조심하지요. 그러면 눈 올 때는 절대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안 돼.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속도로 차 이 스피드를 줄여야 되는 걸 악셀레터라에서 줄여야 돼. 예, 네? 예. 그래서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돌아요. 저는 아직 네? 그 눈 올 때 한 번 대형 사고가 나서 눈 올 때는 웬만하면 운전 안 안 하시는 게 좋고. 나도 비 올 적에 사고를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 올 그러니까. 때는 되게 조심해요. 진짜 오케이. 한 바퀴 돌았어요. 비 올 때 얘기를 할게요. 예. 비가 많이 올 때는 씻겨 날아가서 괜찮아. 예. 근데 비가 조금 왔을 때는 제가 그게 미치는 거죠. 이 아스팔트나 이런 길에 붙어있는 먼지하고 예. 차에서 내뿜은 그런 네. 이거 하고 기름 뭐 이런 예. 이게 잘 믹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가 위험한 거지.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잘 소나비는 비가 괜찮아요. 소나비가 왕창하면 다 실어가기 때문에 it's okay. 다만 시야만 불편하다고 많이 오면 네? 그러니까 조금 왔을 때는 그래서 더 많이 거리 확보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알아서 운전을 좀 피해야 돼요. 그것도 민폐야. 나이가 70 먹으신 분이 비 오고 눈 오는 날 밤에 운전하는 거 진짜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남까지 피해를 주잖아. 원래 운전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시골에서 살다 왔거든요. 유타. 거기 눈이 엄청 와요. 아유, 더 많이. 거기는 사고 났다면 죽는 거예요. 그 눈에 뭐 캐년 이런 데서. 저 아시는 분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계세요. 홀 라이프.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눈 오는 때 운전을 하고 가다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어머니 차에. 그 당시 70년도니까 이분의 차는 캐를락이에요. 그 당시는 탱크예요. 그렇지. 근데 그 토요라 1번 차가 이제 막 들어올 때 조만한 거니까 그 일가족이 다 탄 거 5식구가 다 죽었어요. 그 이후로 엄마가 샥이 돼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진짜 차로 인해서 인생이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올 겨울에는 먹고 사는 일에 차가 필요하니까. 특히 올해 운이 이렇게 썩 좋은 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월까지도 눈 올 때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아예 눈이 많이 오면 예. 좀 덜해요. 오히려.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눈 온 다음에 비 왔을 때. 그리고 날이 쳤을 때. 그건 다 얼어버리니까. 이거는 완전 스케이트장이야. 그 위를 차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직업으로 선생님처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올 겨울에 자정하십시오. 내가 경험담을 내자는 거예요. 다 보면은 눈 오는 날은 어차피 천천히 가죠. 예. 그렇죠. 천천히. 그런데 예. 뉴욕에서는 나만 그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해서 사고가 한 일이 아니에요. 예? 참 이게 여기 아무리 지금 저 술 먹은 걸 단속을 해도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예? 아직도 많이 해요. 아직도 많다고. 예. 내가 왜냐면 주말에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새벽에 한 3시, 4시쯤 되면요 하이웨이 이런 데 다니는 거 보면은 겁나. 아, 그렇죠. 저 뒤에서 허연 빨간 불이 보였는데 어느새 뒤에 와 있어. 예? 어떻게든지 빨리 가세요를 해줘야 돼.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술을 먹은 사람들은 네. 단속을 하면 불어보세요 해서 잡아내지만 네. 약한 사람들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불어보세요 해도. 그런데 사실은 경찰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도망가는 놈이거든요. 사생줄 떠나고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약초 먹은 놈은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가 맞는지 어쩐지 몰라도 좋은 동네 가면은 골목마다 CCTV가 있습니다. 있죠. 예, 좀 이제 예. 무슨 사고가 났다. 몇 시경에 그 CCTV 보면 다 다 나와. 나오죠. 예? 나오죠. 그러면 80%는 그 동네 차. 그렇죠. 뭐 10%는 무슨 차. 그러겠죠. 아, 요거 객식구가 다섯 대가 들어왔다. 이게 나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범인도 잡아요. 그러니까 아. 세금 많이 내서 좋은 동네 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저기 저 스카스데이 같은 데는 예. 이상한 차가 들어오면 경찰차가 뒤로 계속 따라다녀. 그러니까 한 동네 빠져나갈 때까지. 그런 동네가 몇 군데 있어요, 뉴욕에. 네. 예. 그러니까 이 운전을 하면서 항상 뒤도 봐야 되는 게 그래서 그래. 예? 미친놈이 오면 빨리 가세요 하고 차를 보내줘야 돼. 보내줘야 돼. 예? 1차선으로 오면 내가 2차선을 물러나주고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위해서 줬다 이거지. 예.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인수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들고 나왔냐면요. 우리 여기에 사시는 교포분들이 업종이 뭐 대부분이 네일사롱에 많이 일들을 하시고 또 네일사롱에 업주도 계시고 종업원도 계시고 또 세탁소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모든 업종이에요.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분들 또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노동법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그 얼마 전에 저랑 친한 동생이 가게를 하는데 우리 교포분들 가게 하는데 스페니쉬를 안 쓰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몇 년을 데리고 일을 했어요. 집에도 데려가. 밥도 줘, 옷도 사줘, 크리스마스, 뭐, 보너스 줘. 너무 잘한 거지. 근데 그 친구를 내보냈어요. 왜냐, 이게 있어요. 저도 35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페니쉬도 데리고 있어갖고, 한국 사람도 데리고, 외국 사람도 데리고, 지금 다 그게 요 교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회식도 시켜주고 뭐도 다 하잖아. 근데 업주 입장에서는 잘 해주는 것도 좋아. 근데 이제 오버가 돼서 이런 일이 생기면 엄청 후회를 하죠. 가슴에 헐트가 되는 거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일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기는 잘 해줬는데, 왜 아주 얘가 잘 이렇게, 해줬는데.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은 애들은 뭐 좋게 하는데, 좋게 했는데도 얘가 가게를 지가 오너가 돼요. 스페니쉬 애들은 주인 외에는 누구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잠깐 가게를 비고 다른 매니저가 있어서 네가 좀 이렇게 알아서 해라 또 그 스페니쉬는 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지가 보수야. 그러다 보니까 가게를 우지자오 하니까 너무 그게 개로 인해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주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얘를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노트스를 줘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노트스를 안 주고 그날로 이제 끝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줘버렸으면 되는데 그 노동국에 가서 신고는 안 하고, 왜냐 지가 영주권도 없고 대부분의 스페니쉬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갔냐, 맨하탄에 유명한 그런 것만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회사는 안 건드려. 그러니까 우리 주로 교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스몰 비즈니스예요. 종업원 그렇죠. 뭐 서너 명 데리고 하는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협박 편지예요. 이런 애가 와서 이러니까 네가 돈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냐, 세르를 하겠냐, 코스로 갈래. 이렇게 되면 코스로 가게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서로 깨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르를 하자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너무 화가 나서 노동법 변호사가 무지 비싸요. 그 변호사를 샀어요. 사서 따지는데 페니까지 다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실수가 되냐, 이 친구는 주급을 받아도 다 사인을 받았으니까 나는 줄 게 없다. 근데 이제 여기 노동법 변호사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가 위클리 주급받은 사인을 했지만 아울리는 사인을 안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저쪽에 그 스페니쉬 변호사는 그거를 가지고 고소를 해서 거짓 3만 불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유명하대요, 변호사들에서도. 그러니까 위클리라는 거는 그냥 40시간 해서 하고, 그러면 40시간이면 그냥 엑스트라를 더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40시간이라고 적진 않고 그냥 네가 5일이든 6일이라든 뭐 데이페이로 해서 얼마 해서 그 사인만 받았지 얘가 몇 시간 사인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코트리를 잡아서 그쪽에서 거짓 3만 불에 대한 돈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서 같이 이제 통역해주기 위해서 도와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달라면 뱉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고스란히 당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땅을 치는 거야. 내가 밥도 먹이고 뭐도.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미니멈 에이지를 오버로 돈을 줬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무 이게 없는 거예요. 영주권이 없어도 아무 그게 의미가 없어. 여기서는 노동법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시를 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못 준다. 이렇게 준 게 이렇게 있고, 이제 우리는 뭘로 걸었냐면 그 사람도 이렇게 법원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40시간 일한 게 아니고 52시간 일했다. 아니면 뭐 60시간 일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사인을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안 했지만 그 친구도 내가 일했습니다 하고 프루브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면 그 업주 입장에서는 얘가 일주일에 40시간을 계산을 해서 5일이라든 6일이라든 계산을 해서 그 사인만 받았지, 네가 40시간 이번 주 일했다, 35시간 일했다, 50시간 일했다는 그 사인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건 아는데 이 친구도 내가 40시간 이상 일했다는 걸 어떤 식으로 프로브를 해요? 자기 주장은 할 수 있겠죠. 주장을 하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쪽 변호사가 얘는 그렇게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이 바로 먹힌다. 그렇죠. 뭐 반으로, 왜냐면은 다른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증인하지 않고 이러면은 뭐 반씩 깎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고시를 하는 와중에서 우리는 뭘로 나왔냐면, 내가 얘기를 했어요, 가서. 얘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손님 데미지 한 거. 이제 강아지 식구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성을 다 했죠. 안 오겠다는 손님, 쟤로 인해서 내 강아지가 다쳤다. 그런 걸로 해서 돈을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코스로 가면 그 변호사가, 노동법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차라리 나 줄 돈을 덜 주고 여기 주는 거에서 고시에서 끝내자. 안 그러면 이거를 코스로 끌고 가면 배보다 배꼽이 크고 이거는 업주 입장에서 다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감정이 앞서지를 않으셔야 돼요. 종업원을 다룰 때, 특히 내보낼 때, 파이어 시킬 때 아무리 화가 나도 이제 이 스페니쉬에도 감정이 앞서고 이 주인도 감정이 앞선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이 터지고,
얘는 노동국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노동국을 가면 이제 더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노동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알다시피 뉴욕에서 미용실을 30년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제가 젊었을 때 미용을 배우고 할 때는 이제 시다 생활을 할 때는 제가 나무집 생활을 했지만 내 사업을 하고부터는 제가 미용사로서 나무집에 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엔 알다시피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겹고 해서 뭐 한번 미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하치델, 그 스카치델, 하치델 그쪽에 제한테 오는 외국 손님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잡을 이제 찾았고 했어요. 한국 미용실인데 뭐 내 얘기니까 내가 얘기를 해도 돼요. 캔디라는 살론, 헤어 살론이에요. 근데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해도 되죠. 왜냐면 내가 남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제가 이제 거길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미용사로, 풀타임으로. 왜냐, 그분이 한국을 나간다 하니까, 한국 나간 동안 보자. 그래서 저는 풀타임보다 파타임이 좋은데, 그러면 자기 나간 동안은, 오케이, 일을 하자 하고서는 이제 얼마에 고시를 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분이 3주 후에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열흘 만에 왔는데, 이제 제가 거기 일한 게 3주 딱 됐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아무리 내가 그 집에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게가 워낙 스로우해. 스로우해도 we try best. 기존으로 제가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수일을 떨어서, 뭐, 주인한테 아부를 떨 그건 없죠. 그러니까, 저야 그냥 쿨하게 일을 했는데, 그분이 한국을 갔다 와보니까 매상이 많이 없잖아. 그 여자만 바빠, 주인만. 근데 우리야 거기서 들어오는 먹기는 주워 먹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한가하죠. 그래도 저는 몇 사람의 내 손님을 불러서 머리를 해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주인 업주 사장분인데 그분이 직접 미용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돼서 그 돈을 주려니까 주급을 주려니까 아깝겠지. 그래도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파이어 시킬 때는 정상적으로 내보내야지. 그렇게 일하는 와중에 나오세요. 당장 보따리 싸서 가세요. 이거는 감정이 앞서는 거거든. 거기에다가 주급은 다 못 주겠어요. 매상도 없었고 그 돈에 쉽게 말하면 영어 you're not worth to pay that much.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싸들고 나왔죠. 나는 내 인생에 그러니까 인수 원장이 어디 가서 일하다가 모가지 당했다는 거는 이건 진짜 누수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런 경험을 한 거.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이거는 이 여자가 제정신 여잔지 그 모물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종업원을 그렇게 내보낼 수는 없고 아무리 자기 감정이 역했더라도 그거는 뭐니 돈이야 돈. 그러니까 오자마자 한국에서 오자마자 파마약을 보이는 거 왜 이거 다 썼냐 왜 이거 했냐 그리고 주인이 없으면 미용사들끼리는 서로 머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은 카메라가 비디오가 다 돌아가. 그러니까 거기를 보니까 우리가 머리 해주는 것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보고 뒤집어진 거지. 그거는 그 여자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일을 할 때 우리 미용사들은 칸책을 써야 돼요. 주로. 나는 주인이 우리 여기서는 종업원 머리 해주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런 칸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월급도 캐시로 줬어. 사인 받은 것도 없어. 제가 더 악하게 갔으면 돈 안 받았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래서 제가 노동국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왜? 제가 그거를 노동국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몇 푼에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알아야 된다. 왜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하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노동법이에요. 내가 업주로서 가게를 운영할 때는 사람을 어떻게 그게 미국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한국이야 뭐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80년도 70년도는 다 식모처럼 일하고 거기 노예였죠. 근데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머리를 미용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생각이 그런 생각인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컨트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반에. 왜냐면 일할 때는 그 가게에서 내가 얘기를 하면은 내가 더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저녁에 샵 크로스된 상황에 전화를 했죠.
나이로나 경력으로나 선배인데 사람을 그런 식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다. 그거는 예의도 아니고 무식한 거고, 아무리 그렇다고 내가 도둑질에 손님이랑 싸웠어, 무슨 악행력이 있으면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내 주급을 그렇게 깎는다는 거는 후라싱에서 운전하고 톨비 내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게 깎는 건 아니지. 그거는 그래? 내가 노동국에 신고하겠다. 하래요. 자기는 증거가 있다. 예, 비디오에 다 찍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동국에 가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리포트를 해서 이번에 노동국에서 이제 그 고소장이 날라왔더라고요. 그거를 봤을 때 제가 여기 시민권이고 심지어는 영주권이 없는 사람도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네일사롱이든 미용실도 어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됐든 오너가 됐든 이거를 들으시면 참작을 좀 하세요. 종업원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또 종업원들은 버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사업을 하면서 종업원을 그렇게 내보낸 적이 없어요. 정 마음에 안 들면 그날이 토요일이야. 토요일날 주로 주급 계산을 하면 우리 서로가 힘드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일해주세요. 그러면 서로 기분 좋게 가는 거. 그러면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하는 와중에 나오세요. 보따리 사서 가세요. 이거는 아닌 거지. 그거는 프로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네일사롱에 나가는 이제 언니들이 그런 경우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네일사롱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리더가 되려면 뭔가 틀려야 돼요. 종업원들이 따로,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하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벌써 틀려요. 종업원 다루는 데서부터. 왜냐, 돈은 종업원이 벌어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업주 입장에서도 이 노동법이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노동법에서 이렇게 한번 신고가 되면 그냥 변호사로 해서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동국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해서 노동국에 이게 들어가면 RS 다 나와요. 그러면 가게 못합니다, 앞으로. 왜? 이제 리스팅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 들어오죠. 또 그 가게 세금 내는 사람 없어. 그거는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업주 입장에서도 정확해야 돼요. 돈을 받았으면, 페이를 줬으면 사인 받아놓고, 세금을 띨 수 있는 사람은 세금을 보고를 해야 되고. 이제 좀, 이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을 한다 하면 내가 하는 사업의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는지 한 번쯤은 상담을 받고 그리고 시작을 해서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허다해요. 그렇지. 아무리 친해도 법정에 갔을 때는 원수죠. 페이퍼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렇죠. 저지먼이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 케이스로 항상 내가 예를 들어서 네일사롱을 한다, 야채 가게를 한다, 무슨 가게 세탁소를 한다, 타임카드 하셔야 돼요. 사람을 데리고 쓴다. 특히 미국 법은 약자 편이에요. 그렇죠. 노동자 편이라고. 노동자 편이죠. 사업주 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내가 내가 이 하얀 이 직원들을 어떻게 어떤 페이퍼를 내가 킵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정서가 있어. 문화가 있다고. 정이 있다고. 모두 해주고 다 소용없어요. 돌아서면 끝. 네?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받은 건 뭐 서로 이렇게 체크를 주고 뭐 나라에 돌아온 책도 있고 다 하지만 정을 베푼 거, 밥을 사줬다, 뭐를 해줬다, 중국 아니에요. 과일을 사줬다. 그런 그 순간으로 끝. 그러니까 중요한 건 1시간 오버타임 했다. 그걸 적어놓는 거예요. 그때 이게 큰 종업원이 그렇지. 많으면 타임카드 미싱을 하면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한국 재벌의 스몰 비즈니스는 그걸 하질 않고 있어요. 총으로. 다 정으로. 내가 너 해줬는데 아무 소용없어. 여기는 모든 게 다 서류. 리글, 페이퍼와이즈 어떻게 사인 받았냐 안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서부터 컨트랙 페이퍼로 만들어 놓은 게 좋지. 그렇죠. 그것도 우리 지금 참 한국 사람, 내가 한국 여기서 오래 살았어도 노동법만 취급하는 한국 변호사는 없는 것 같아. 없지요. 너무 네. 어렵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그 로여예요.
예? 우리가 무슨 부동산 무슨 뭐 이민법 변호사는 엄청 많은데 그렇죠. 노동법은 노동법 한다는 변호사는 내가 못 본 것 같아. 그 어렵죠. 이게 예, 그 한국 가보니까, 변호사가 1년이면 몇백 명씩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걸로 광고 내용을 하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 예? 제가 이번에 노동법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페니까지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법 매트메리를 해야 굉장히 되는데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시간당 얼마 시켰냐면 무지 비싸.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1시간에 5,000불이야. 예? 와. 1시간에 5,000불 그런 식이야. 예? 그리고 그렇군요. 이게 좀 돈 많은 사람들을 그 소송권을 담당하잖아요. 네. 5,000불이 아니야. 이건. 더 나가죠. 10만 불도 가고 뭐 이럴 수가 그렇게 있다고. 10만 불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변호사들은 과거에 판례에서부터 네. 같은 걸 서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유리하게 네. 이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10만 불을 받는 다음은 10만 불어치를 왜 받는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내가 한 달 동안 뭐 이걸 설치하고 했다. 설치하고. 그렇지. 물밑 작업이 많이 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의뢰하는 사람은 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예.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거는 내 비즈니스에 내가 이거는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뭐 해야 서류가 되는데. 있어야 변호사를 부리죠. 그럼. 변호사도 내가 돈을 주고 부르는데 아무 게 없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 타임 미싱 그렇죠. 그거 제일 중요하고 특히 이제 기술직은 칸책을 맺어야 돼요. 저는 맨하탄에 미용실 할 때 인류 미용사들은 칸책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근데 그냥 미용실 운영이 주먹구기식이야. 그냥 한국식으로. 그리고 이제 손님 외국 손님인데 뭐 할 때는 미국식, 뭐 할 때는 한국식.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주이시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해봤는데 왜 우리가 그때 데이빗 레더맨 쇼에도 나오죠? 그렇죠. 데이빗 레더맨 쇼에도 나갔죠. 그때가 그때군요. 예. 그때가 옛날이죠. 근데 그 주이시 분들은 특히 캐시 비즈니스 크게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 사람 집을 몰라요. 절대 집에 종업원 일하는 스태프들 안 데려갑니다. 왜냐? 차라리 호텔이 어디 뭐 팬시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줄 망정 집에 데려가는 건 너. 왜? 리스에도 절대로 그거 안 줘. 이번에 한국분 리스 쓰는데 자기 집 주소야. 제가 따졌어요. 아니 사장님 왜 리스에 사장님 집 주소가 들어가요? 요 사무실 없어요? 나 여태 했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집으로 쫓아가면 어떡하시려고요? 절대 그거는 자기 집 자랑하고 싶은 거야. 저 그레인에게 집 새 집 아주 뭐 밀리언짜리 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 쓰지 않으셔야 되고. 그래서 주이시 애들은 종업원들 일하러 나올 때는 한국 사람처럼 명품에 그 유명한 차 끌고 나오지 않아요. 걔네들은 일하러 나올 때는 작업복에 똥차 돌고 나와. 절대 돈 있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 있는 거 언제 보이냐? 자기 자식 결혼하고 뭐 할 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 분들은 뭐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쇼업이 너무 많아. 근데 이 나라에서는 진짜 위험한 게 진짜 종업원하고 악가심정이 무슨 일이 생겨봐요. 요즘에 하도 나라가 심란하다 보니까 또라이들 많죠. 쫓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우리 특히 올해 이제 연말 끝나고 나면 네일 사롱이나 큰 데에서는 사람을 많이 레이업 시켜요. 왜냐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럼 그때 사고도 없이 잘 내보내세요. 그래야 후환도 없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주먹고기로 씩을 하면 안 되고 재개적으로 이 종업원을 내가 내보내야 되는데 3번, 4번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지셔야 돼요. 그래야 다치지를 않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인수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자동차에 대해서도 또 오늘 많이 배우고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뵈고 또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으셨어요.